김기현 공백 없다 곧바로 비대위. 스타 한동훈 대 안정 원희룡. 제가 준비한 4위와 1위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내년 총선을 넉 달 앞두고 지난 당대표 선거를 주도했던 이른바 김장연대,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책임을 지고 퇴진한 셈이 됐습니다. 당대표가 SNS로 사표를 던지면서 일단 어제 오늘 꽤 혼돈에 빠졌는데요. 곧바로 국민의힘 오늘부터 속도를 낸 것 같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전환과 함께 원내대표인 윤재욱 권한대행이 오늘 아침에 먼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님께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를 맡아 많은 수고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개인의 생존보다 당의 승리를 우선할 때만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우리가 달성하는데 능력과 또 실력을 갖춘 분, 공동선 비대위원장보다는 한 분이 하는 것이 훨씬 조직을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 눈높이라는 것은 저런 분이 우리 당의 간판으로 선거를 치르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힘에 좀 더 지지를 많이 할 것 같다. 이런 상징적인 그런 분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국민 눈높이. 원론적이긴 하지만 윤재욱 원내대표, 윤재욱 권한대행이 꽤 의미심장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앞으로 오늘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에 앞으로 추후 혼돈 속에서도 절차를 어떻게 지키는지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5시쯤, 그러니까 뉴스탑 때 시작 전에 김기현 대표가 사표를 던졌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길게는 2달 정도 권한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일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비대위를 어떻게 짤지 논의하고요. 비대위원장이 선임되면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고 권한대행, 윤재욱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이 임명하는 이런 절차들을 하나하나 밟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저녁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에 곧바로 오늘 중진두도 모아놓고 권한대행이 이제 비대위원장 얘기에 언급했기 때문에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들이 여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윤재욱 원내대표, 윤재욱 권한대행이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단독 비대위원장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또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동비대위원장이라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견이 일단 딱딱 맞아야 되는데 뭐 의견이 그렇게 썩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금 김기현 대표가 전격 사퇴한 마당에 공동비대위원장을 두게 될 경우에 더 혼선이 생길 수가 있겠죠. 왜냐, 양쪽에 조금의 이견이라도 생기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과 또 혼선이 생길 게 뻔하거든요. 선거전이라는 거는 정말 이제 본격적인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자, 그 전투에서 한쪽은 돌격 앞으로 하는데 한쪽에서는 잠깐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은 단일한 어떤 지도 체제가 마련돼야지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선거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독 비대위원장 체제로 굳힌 것 같습니다.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 이 말씀하신 네. 거네요. 뭐 윤재욱 원내대표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긴 했지만 대략적인 가닥을 그렇게 잡았다면 그러면 곧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국민의힘의 속도전. 여당의 단독 비대위원장을 그럼 누가 맡을지 지금 거론되는 4명의 인사들,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을 장점, 단점 저희가 한 판에 모아봤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한 명이 효율적이라는 게 윤재욱 권한대행의 얘기고, 먼저 원희룡 장관. 국회의원도 지냈고 당 출신의 안정성. 하지만 아직 국토부 장관 지금 재임 중이기 때문에 후임 임명, 국토부 장관 임명 전까지 곧바로 투입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동훈 장관. 참신하고 스타성도 있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꽤 높은 윤석열 초대 내각의 핵심인데 마찬가지로 후임 결정 전까지
정치에 입문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도대체 자생력이 없는 거냐, 장관들 다 꼬아서 비대위원장 맡길 수밖에 없는 거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김한길 위원장. 뭐 일단 나오는 발언은 가장 아직까지는 확률이 낮아 보이는데 일단 창당과 정치 경험이 있고 다만 국민의힘의 기득권, 대구 경북 지역의 보수 지지층이 김한길 위원장을 반대하는 듯한 목소리도 어제 오늘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마지막, 최근까지 혁신을 이끌었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혁신, 그리고 세 명은 이른바 윤심이 작용한다면 비교적 더 독립적이지 않냐. 당정 관계가 이렇게 수직적이지 않지 않나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최근에 여러 설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치 경험도 부족하고 일장일단들이 다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인사인 이민찬 부대변인께 먼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오늘 중진회의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갔는데요. 아무래도 내의총에서 여러 중지가 모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관리형, 명망가형 비대위원장으로는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국민적 지지입니다. 과거에도 비대위가 성공한 사례를 보면 국민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는 차기 대권주자가 당권을 잡고 비상한 상황을 주도했을 때 비대위가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입니다. 특히 젊은 차세대 리더가 전면에 나서서 세대교체론을 들고 나와야 지금 이 정부 여당이 같이 이 프레임을 깰 수 있습니다. 예. 판을 깰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민주당이 지금 부비 트랩을 2개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쌍특검입니다. 이 특검 정국까지 타게 하려면 12월 말. 메신저의 메신저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고 예. 그 과정이 엄중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실언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거에 한동훈 장관을 봤을 때 예. 어떤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실언을 한 경우도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요소마다 필요한 행동과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대중적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고요. 예.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본인이 나서기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장관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 기득권이 공고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모셔와서 이 총선 전국을 타개하려면 현역 의원들이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기를 보이고 예. 한동훈 장관을 호출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왕설란했지만 이민찬 부대변인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오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그래야 총선에서 그나마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래야지 세대교체론이 먹힐 수 있고 예. 86세대 청산론이 먹힐 수 있고 그래야지 이제 새로운 쇄신 동력이 작용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새 인물, 차세대 주자가 와야 한다는 겁니다. 세대 교체, 대중적 인지도, 스타성, 참신하다. 노돌 교수 생각은 어떠십니까? 4명 중에 1명. 지금 사실 어디 보도는 여기가 유력하다고 하고 어디 보도는 누가 낫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서요. 저 사지선답니까? 아니요, 저기 뭐 주관식일 수도 있고요. 주관식도 있습니까? 모르게 지금 저 이민찬 대변인 얘기 들어보니까 당내 사정을 얘기했잖아요. 예. 한동훈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 저 답변 먼저 얘기를 한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한동훈으로는 안 된다. 한동훈이 오면 안 된다는 게 예. 첫 번째 여론 지지 높다 좋아요. 뭐 그거는 참 좋은데 지금 아직 며칠 전에 있었던 개각에서 명단도 발표가 안 됐잖아요. 예. 그런데 원포인트 개헌을 뭐 1월쯤에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지금 내일 모레 또 뭐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비대위원장용 개각을 한다? 아니 그게 명분이 섭니까? 국민 앞에? 정치는 명분이라고 몇 번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 앞에 이 명이 서냐고요. 그리고 지금 개각 명단을 발표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도 아직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왜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도 되지 않았는데 예. 그럼 한동훈 장관 경우에는 그것도 다 때려치고자 차관에게 맡기고 그냥 나와버립니까? 그거는 당장 인기가 떨어질 만한 명분이 없는 얘기고요. 한동훈 장관이 뭐 선대위원장 맡는 게 좋다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지지가 높고 참신하고 뭐 차세대를 상징하고 그래서 선대위원장 지지를 하면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거 국면에서 그렇게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를 지금 비대위원장 시킨다? 그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를 싼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급하다고 해요. 돈이 급하다고 해서. 비유하자면. 예. 이 오늘 비가 오는데 명품백과 짝퉁백을 어떻게 구별한다는 거 아시죠? 명품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품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뭐 자기가 비를 맞더라도 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짝퉁백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비를 맞춘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품백을 한 대 내놔서 저 길거리에 놔서 비 맞히고 눈 맞히고 햇빛 쬐이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 헌백됩니다. 너무 빨리 현금화할 필요는 없단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지금 비대위원장을 뭐 어떻게 지금 비대위원장 지지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앞으로 선거 국면에서 비대위원장 보고 찍어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한 결정이다. 만약 그렇게 하는 건. 예. 그러니까 한동훈은 저는 지우는 게 좋다. 소거법 어려울 땐 소거법. 원희룡도 비슷한 내용으로 뭐 김한길 인용한 중에 선택한다면 저는 차라리 김한길이 낫다. 아까 먼저도 뭐 보수 지층 반대가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보수 대통령을 감옥 보낸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도 보수층이 지지해서 대통령 만들었는데 그거 설득해야죠. 알겠습니다. 이민찬 부대변께서는 국민의힘 내부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뭔가 참신하고 개혁적으로 여기서 확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이제 노돌 교수 생각은 현실적으로 지금 아직도 장관이고 후임자 뭐 이번 개각명단에 포함도 안 됐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 또 비대위원장 하냐. 그 타이밍도 좋지 않다. 이게 사실 어제부터 좀 급변해서 어제 바로는 김한길 비대위원장 얘기 설이 좀 나왔다가 오전에는 또 원희룡 장관이 유력하다는 보도도 나왔고 오후부터 또 인현 위원장과 한동훈 장관이 다시 유력하다는 여러 뭐 취재를 종합하면 이런저런 얘기 나왔는데 이현정 의원님 내부 사정 잘 아시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디 쪽으로 가닥이 잡혀진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원래 이제 가려고 했던 이 길은 아마 이제 노동일 교수가 이야기했던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제 김기현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태로 굉장히 지금 변수가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고 내년 1월 1일 되면 아마 모든 언론사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예. 그럼 총선에 대한 여론들을 해서 이제 분위기를 잡아갈 텐데요. 지금 이제 이 12월 중순입니다. 12월 반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한 문제는 지금 장제원 의원 사태, 김기현 대표 사태 등등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상승 곡선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 또 관심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역대 이 비대위원장들이 보면 대부분 명망가들이 많이 임명이 됐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와서 정말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공한 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박근혜 비대위예요. 그건 왜냐하면 이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 선거를 자기의 선거로 여긴 거예요. 즉 이 선거를 이겨야 내가 다음 대권을 도전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정말 손이 부르트도록 다녔습니다. 나중에 붕대까지 감고 뭐 악수를 도저히 못해서 왼쪽 손으로 악수하고 이런 거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지역은 3번 갔습니다. 3번 가서 여론조사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이번 국민들의 총선은 한편으로 보면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 성격으로 지금 야당은 몰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여당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만약에 편승을 하게 되면 그냥 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거죠. 즉 미래를 위한 선거를 바꾼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카드는 딱 하나. 즉 한동훈 장관을 등장시켜서 이 선거판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고.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을 뭐 빨리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지만 그것 또한 본인의 책임이죠. 예. 만약에 한동훈이 들어서서 영 감이 안 된다 싶으면 탈락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들어와서 본인 성과가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권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시대의 흐름이다. 그렇죠. 그거는 본인의 할 역량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거 무서워서 나중에 한다. 나중에 똑같은 거거든요. 어차피 선거라는 게 국민들 앞에 카드를 내놓고 선택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능력도 저는 한동훈 장관의 운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세 분 말씀만 일단 여선호 행정관께는 이제 다른 질문을 드릴 테지만 세 분 말씀만 종합해 보면 한동훈이냐 아니냐가 좀 좁혀지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여기 계신 세 분만 종합해 보면 다만 이제 이현정 의원 말씀은 이게 야당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총선에서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그 틀을 바꿔서 프레임을 바꿔서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야 한동훈 장관도 국민의힘도 산다 이런 분석들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 어제 저희 채널의 취재도 종합하고 오늘까지 여러 보도를 보면 스스로는 일단 비대위원장을 고사했지만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전적으로 날표를 하면 이런 전제도 달아놓은 듯합니다. 여권 내에선 여전히 한동훈 장관이 적임자라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고맙습니다. 12월이구나. 네, 카드로 고맙습니다. 제가 딱 보겠습니다. 장관님 모습이 너무 멋있는데요. 별 말씀. 여기 근데 우리가 뭐 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좋은 판을 보면 되게 부담돼요. 장관님 마스크 이렇게요? 네. 내가 원래 이거 안 했는데 내가 변한 것 같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1등. 잘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갖다 써버리면 1, 2개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의원들과 함께 하겠지만 그보다는 더 큰 일이 필요하다.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 살리기 위한 대통령 출마 가능하죠.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 하시는데 우선 전념하고 나중에 잘 이렇게 준비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내일 국민의힘의 비상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 유력 후보군이 누굴 될지 사실은 저희 뉴스타임 방송 진행 중에도 시시각각 바뀔 수밖에 없고 여기 보면은 우선 검토 대상은 한동훈 장관이다. 다만 당 제안에 한 차례 고사했다는 게 저희 채널의 취재 결과 일단 어제 저녁 상황은 그렇고요. 후임 빨리 정하고 법무부 차관 대행체제 운영하면 아까 그 노동일 교수께서 좀 우려하셨던 원포인트 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급박하고 급변하는 상황이니까 가능하지 않냐 물리적으로는 뭐 이런 평가.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여론조사들을 좀 보면 물론 이건 차기 대선 주자지만 이재명 24, 한동훈 19 이건 오차범위 내입니다. 홍준표 3, 이낙연 3, 이준석 2, 김동연 1. 이건 지금 사실 3년이나 남은 차기 대선을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대중적 인지도와 스타성 얘기하는데 이런 여론조사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더 고심이 깊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을 쭉 추세를 보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 국민들에게 대중적 지지를 원래 정치인이 정무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재임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로 대중적 인지도가 처음에 높았는데 점점 국민들로부터 어떤 나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행보 자체가 어떤 야당과도 물러서지 않고 야당의 공격에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거기서도 물러서지 않는 이 지도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 어젠다를 계속 던집니다. 미래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민청 같은 문제를 갖고 계속해서 미래가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시선에서는 한동훈은 미래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류한 혁신위를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류한 혁신위가 가장 크게 박수를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중진 용태론을 들었을 때입니다. 중진 용태론을 들었을 때 국민들이 환호했고 인류한 혁신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께서 현재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크다는 소리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물갈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서 국민들은 쇄신의 척도입니다. 이것입니다. 어떤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있고 눈치를 보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공간이도 이렇게 저렇게 비슷하게 꾸리고 이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국민의힘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구도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정권 심판 프레임을 과거 대 미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당대표가 지휘하는 민주당과 미래를 구상하는 국민의힘 이 구도로 갔을 때 판이 흔들리고 국민의힘이 조금 더 국민으로부터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 안팎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SOS를 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현정 의원님 황교안 전 대표 그러니까 3년 전 당시 총선 때 여러 대표로서 좀 이끌었지만 총선 참패를 맛봤던 황교안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 향해서 물론 뭐 좋은 인재이긴 한데 총선 불출마하고 차라리 대선에 직행하는 게 낫다는 평가도 황교안 전 대표가 있거든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잘 보는데 그냥 시험 계속 안 보고 있다가 한 번 봐서 시험에 붙으라 이런 이야기 똑같거든요. 우리가 시험을 계속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험을 보면 볼수록 그 어떤 시험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또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뭐 김대중 대통령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선거에 출마를 했겠어요? 그 출마를 하면서 대중적 인지도와 또 능력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검증되어 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황교안 지금 전 대표가 주장하시듯이 그런 식으로 깜짝해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정치권에서 속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능력이 국민 앞에 검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저는 될 수 있다는 보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한동훈 장관의 운명이죠. 예. 본인이 나와서 한번 진짜 국민들에게 능력을 보여주고 정책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봐서 뭐 만점 받으면 또 가겠지만 낙제점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걸 통해서 결국 리더가 탄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차출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국민의 분위기도 상당히 혼돈 속인데 이런 최근 차기 여론조사도 좀 봤고요.